일단은 제가 발표할 단계는 이제 3장의 정보 수집 단계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부분도 있어서 좀 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차원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제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진행한 내용이라서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 다음과 같고, 실제로 이제 호스트 확인 과정에서 DNS 정보 수집과 실제 호스트 확인, 그리고 네트워크 스캔 과정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참고 및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DNS 정보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DNS 서버 구성이나 이제 쿼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다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주네임 서버나 마스터 네임 서버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쿼리 과정도 자세히 좀 간략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따온 사진이고요. 실제로 이제 PC에서 이제 PC 클라이언트에 할당되어 있는 로컬 DNS를 통해서 네이버닷컴을 접속할 때 어떤 식으로 DNS 쿼리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사진만 봐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리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콘텐츠가 사실 조금 많은 편이라서 네, 실제로 어떤 툴이 있고 어떤 특징과 옵션이 있고 그리고 실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GNX 딕트 6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사전 파일을 사용하거나 실제 자체 툴 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도면에 대해서 DNS 레코드의 IPv6 정보를 찾는 도구입니다. 특징은 서브 도메인 검색에 용이하고요. 실제 루트를 포함한 서브 도메인 검색에 많이 용이하고 gnucitizen.org DNS 맵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옵션을 보시면은 실제 -4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디폴트가 IPv6이기 때문에 IPv4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t나 -t는 스레드 수, -t는 실제 내장하고 있는 워드리스트라는 걸 말하는데 여기 워드리스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t 옵션을 주면은 실제 내장되어 있는 워드리스트가 출력이 되고요. 이제 소문자 D 옵션도 이제 네임 NS와 MX 항목에 대한 주소 표시. 그리고 자주 쓰이는 게 SMLX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S는 스몰, M은 미디움, 뭐 L은 라지, 스트림은 X는 이제 엑스트림이라고 해서 갈수록 사전 크기 수가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습 화면인데 실제로 이제 DNS 빅트라는 6 옵션을 두고 방금 말씀드린 -S 옵션을 통해서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IPv6에 대한 DNS 정보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전체 결과면이 아닌 시간상 일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따온 사진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10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7 유니크 IPv6가 이제 뭐 쿼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DNS 맵인데요. DNS 맵은 뭐 아시다시피 맥OS나 리눅스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요. 마찬가지로 사전 파일을 사용해서 하위 이제 서브 도메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툴입니다. 특징은 이제 우선 DNS 빅트 6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수집하기에 용이하고요. DNS 워크나 DNS 인원과 같은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스캔 결과를 CSV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따로 루트 요구는 없이 그냥 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옵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CSV 형식이 아닌 정규식으로 저장도 가능하고, 뭐 이 옵션을 줘서 밀리세컨 단위로 볼 수도 있고, -i 옵션을 줘서 실제 이 방화벽 인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IPS나 IDS 단계를 무시하면서 이제 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또 실습을 해봤는데, 동일한 대상 구글닷컴의 DNS 내부 통해서 실제로 이제 처리를 한 모습이고요. 네,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IPv6 주소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쉬운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앞장이다 보니까 쉬운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부분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DNS 리콘인데요. 실제로 루비 언어로 작성된 DNS 정보 프로젝트 로그이고, 조금 특징이 좀 많습니다. 리버스 범위를 검색할 수도 있고, 세상의 도메인을 확장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실제로 앞선 툴처럼 뭐 선언 파일 형식의 파일을 제공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인데, 실제 블루투스용으로 그 호스트 텍스트 파일을 제공하고 굉장히 많은 1896K의 가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다음과 같이 뭐 -H, E, R, N, D 뭐 이런 식으로 선 툴들과 같이 뭐 비슷한 옵션을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DNS 리콘을 통해서 처리를 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앞선 내용까지는 이제 DNS 정보를 획득하는 도구를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그런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획득을 했다면은, 이 범위를 통해서 실제 뭐 네트워크 정보나 뭐 해당 사이트에 대한 뭐 히스토리, 그리고 뭐 관련 정보들을 조금 더 볼수 있게 보기 위해서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카이브.org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이 해당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뭐 사회공학적인 기법, 뭐 그런 APT 공격에도 많이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정보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트레이스라우트나 뭐 제로 트레이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안다면은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실습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한 건 없었고요. 뭐 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제로 트레이스라는 툴을 통해서 기존의 뭐 TCP를 통한 뭐 트레이스 라우트가 아닌 뭐 SNMP나 HTTP로 세션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경로를 파악하는 그런 툴이라고 말씀드리고, 뭐 아래 이렇게 비디오도 나타났는데 한번 참고하시면은 그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나요? 혹시 잘 들리시죠? 예, 계속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스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어떤 특정 네트워크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트페라라는 툴인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이제 제가 실제로 지금 칼리를 통해서 1.1 버전 통해서 이제 실습 진행했는데, 실제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네트페라랑 오토스캔은 백트랙에서만 지금 제공이 되고, 저는 유니콘
스캔이라는 툴을 통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는 재차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로 실습한 내용이 좀 부족해서 같은 동일 맥락의 유니콘 스캔이라는 툴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니콘 스캔은 상관관계 엔진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유연한 뭔가 이제 그런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TCP/IP 사용 관련 장치와 네트워크 응답 측정하기 위한 최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비동기식 무상태 TCP 포트 스캐닝이나 여기에 있는 PCAP 파일 로깅 및 필터링, 관계형 DBMS 이런 출력을 해주고 있고, 가장 큰 기능은 이제 확장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공격자 입장에서 전송을 수당 PPS를 이제 실제로 높게 정리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렇게 조금 퍼포먼스를 높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 기본 PPS는 이제 300으로 실제 300으로 진행했을 때는 조금 느린 감이 있더라고요. PC 퍼포먼스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실습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유니콘 스캔을 통해서 이제 마이너스 i랑 i 옵션을 통해서 m, u, iv 이렇게 해서 실제 실제 로컬에 대해서 이제 스캔을 한 내용이고요. 예, 다음과 같이 이런 스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다가 이렇게 지체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결과 확인되는 대로 이제 스캔 종료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스캔 진행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확장성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기본 PPS가 300이 아닌 이런 식으로 PPS 만으로 이제 증가시킨 이후에 스캔을 했을 때는 14분에서 이렇게 33초로 엄청나게 단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이제 스캔을 했을 때 결과면인데요. UDP에 대해서 수정 포트에 대한 이런 스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레티페라나 오토스캔 관련 내용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다뤄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다루기 쉽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준다는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태피라는 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앞에 있던 그 네트워크 스캐닝 툴보다 더 많은 기능과 많은 기능 중에서도 패킷을 조작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수많은 프로토콜의 디코딩도 가능하고 패킷을 수정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옵션이 많았는데 실제로 줄인 게 이 정도예요. 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고, AR핑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특정 대상 호스트가 살아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주요했던 게 프라미스키어스 모드인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스니핑이나 레이어 상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진짜 와이어샤크랑도 연동이 돼서 와이어샤크를 실행하거나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PK앱으로 저장하는 이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바로 실습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S 옵션을 통해서 대상이 지원하는 그런 레이어들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내용도 있었고요. 스니프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패킷을 점프하는 그런 실습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제 로컬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스냅핑을 통해서 뭐 TCP, 뭐 패킷이나 UDP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스니핑한 내용이 이제 언더바로 디폴트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 명령을 통해서 언더바를 주면은 다음과 같은 실제 패킷 덤프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실제 스카피는 파이썬 기반으로 이제 제작이 돼서 보면은 파이썬 이제 커맨드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타난 내용을 뭐 B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언더바를 이제 할당을 한 거고, 변수에 할당을 한 거고, 이제 이 변수 B의 뭐 각 객체, 그러니까 각 배열의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뭐 8번째 뭐 요소를 출력한 내용이고, 이 8을 어떤 특정 요소 값을 .show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트리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실제 패킷 스니핑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툴이었습니다. 실제 결론은 이제 스키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고요. 네, 이 상황입니다. 혹시 처음 발표가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 네, 질문 사항이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이나, 뭐 질문 없으시면, 네,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지금 이제 발표를, 그러니까 준비하면